풀어줄 테니까 우리 서장님들이 같이 연구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 그거는 내키는 사람은 하고 그냥 방치하려면 안 해도 돼. 내가 뭐 그거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뭘 연구를 해야 되냐면 주치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찰권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동을 하고 그것을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거야.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 집회 관리라고 그러잖아. 집회가 준법과 불법 사이에 준법 집회는 우리가 그러니까 집회 자체는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집회 자체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고를 받아서 신고서에 문제가 없으면 그 신고를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수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조건을 부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이 계약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계약이 정확하게 됐다면 여기에서부터 일단은 이 집회는 전부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 집시법의 목적이야. 왜? 집회는 보호돼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보호 관점에서 우리가 경찰력은 그 집회를 보호하려고 들어가는가, 관리하려고 들어가는가. 관리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거기에 우리한테 권한을 주질 않았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질서 유지인을 두든 뭐하든 그리고 경찰을 거기다 배치해서 관리하려면 사전 합의가 돼 있어야 돼. 그 집회 주최 측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합의를 하고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만연히 이루어져 오고 있던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봐야 된다니까. 뭘 근거로? 법의 근거로. 그 법은 크게 보면 헌법, 법률, 영예. 우리 규칙 안 돼. 규칙으로. 헌법에 정한 그 법률과 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영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려간 이 영으로부터 그 근거가 있는 법과 영의 근거가 있는 규칙 정도는 여기에 근거가 될지 몰라도 그 근거가 없이 우리끼리 정한 걸 가지고는 지금 사회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줄줄이 전부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 내부 규정 규칙으로 정해서 행동했던 것이 지금 다 사회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요즘 댓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 보고서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현장을 연구를 해서 여기서부터 규정과 이런 것들을 잡아가야 된다면 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하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그러면 경력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발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가 현저히 명백하고도 현저한 이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다. 왜? 이 지금 했던 요 그룹들이 평상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부의 지도력 내지 이 장악력
그리고 그 자기들이 그 하는 것의 질서 유지력 이런 것에 의해서 맡겨놓고 그냥 우리가 나중에 도움 요청 오는 거를 지원만 해주면 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여기는 그렇게 했어도 여기에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지점에 우리가 그 우발 대비로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중요 업무를 우리가 할 때 그 본인들이 우리 노출된 그 경우를 원치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우발 대비해서 지근 거리에 비노출로 우리가 대기시키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정보 형사의 활동과 이제 형사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 현장에. 그렇게 해서 위법한 사안들이 나타나면 그 형사가 검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사안 자체도 법률에 정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때에는 이 범죄하고 절도나 이런 거하고 이 사안이 왜 다르냐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 도둑놈이 그냥 집을 살펴서 이렇게 슬슬 다니는 이거 가지고 도둑했다고 처벌받질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놈이 처벌받으려면 남의 집을 도둑질할 생각으로 들어갔든지 가서 들어가서 훔쳐왔든지 할 때 요게 위법사항이 벌어져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검거해서 그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그 작동할 수 있는 그 요인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집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회 자체는. 그리고 그 집회와 그 집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그 시대적 어떤 사회 환경에 요 유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격에서 용인하고 있는 그 선에 어느 선까지 해서 우리가 신고 접수할 때 그걸 다 서로 디스커스 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여부. 했다면, 정확하게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는 이제 누구한테 발생하고 있느냐면 그 집회 주최 측한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해도 누구를 처벌을 하냐면 주최자를 처벌을 하는 거예요. 주최자가 그 계약한 사항들을 그 위반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행위들이 지금 우리가 단순히 폴리스 라인을 침해했다고 해서 폴리스 라인 침해죄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을 단순히 침해해서 폴리스 라인을 무력화시킨 게 공무집행 방해일 거냐고.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아냐고. 우리 소장들이 알고, 거기 과장들이 알고, 우리 현장 직원들이 아냐고. 그걸 알아야 그때부터 뭘 할 거거든. 그게 도대체 어떤 행위인지. 우리는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그냥 폴리스 라인을 뭉개뜨리고 가도 속수무책이고. 과연 폴리스 라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냐?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만큼 명확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해 못하면 지시를 하게 돼. 그지? 지시 명령으로 하게 되는데 지시 명령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경찰관들은 자기가 그 위법한 사항이라 한다면 위법한 사항을 적법한 상태로 돌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자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고 지휘자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시받아서 했습니다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즉시적이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야 돼. 이게 힘이 나지. 형사하고
형사 하나는 조폭 연lum을 잡아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고, 우리 의경들 100명은 왜 한두 놈도 이걸 처리를 못 해가지고 헤매고 있는지가 여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에서 지금 해야 될 게 70%가 넘는다는 얘기야. 우리 내부에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만 해도, 이게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각자의 실력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 실력을 쌓아야 될 부분들이 태산같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 느껴져요, 그게? 그거를 서장 혼자만 알고 있다고 그런다면 나머지는 전부 서장 혼자 지시하고 혼자 다 뛰어야 돼. 근데 움직여야 되는 팔다리가 움직여 안 움직여? 나만큼 알고 있고 그것을 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 있게 움직이는데 이거 이러다가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언론 논조가 뭐예요? 뺨 맞는 게 낫지 가서 재판받는 것보다. 그게 우리 현장 경찰관들의 가장 솔직한 심정이야. 지금 현재 상태로 나라고 해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막혀 있는지, 진짜로 우리가 실력을 다 갖추고 거기서 정확하게 해도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그런다면 제도를 바꿔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제자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노력은 해가면서 또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고 사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의논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그 데이터하고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모순이 없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왜? 지금 이 노력 안 하면 오늘도 지금 현재도 우리 경찰관들 이 모순 속에서 지금 계속 헤매고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폴리스 라인 그런 것도 이게 법은 위반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걸 위반했다고 바로 물리력을 투입하기가 뭐하니까 이제 물러서 더 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왔거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 끌려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경력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20개 중대 이상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구하러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때린 사람들은, 그지? 때린 사람들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상대를 때릴 만큼 뭔가가 복받쳐서 그것도 경찰관인지 아닌지도 분간을 못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이 두들겨 맞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폭력하고, 그지? 그 다음에 집단으로 린치를 했다면 특수폭행하고 특수폭행 상해하고 이런 이 법적 조항이 지금 여러 개가 경합돼서 이건 어떤 환경에서라도 즉시 가서 체포해야 되는 환경이 빚어지고 있었는데 방치한 게 누구냐고. 우리죠. 그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치하지 않게끔 하려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다시 잡아서 들어가면 개개인의 실력의 문제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잖아. 거기에 있는 중대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이 지역장 있잖아. 그지? 타격대장. 거기서 지시한다고 해도, 지금 움직이냐고, 안 움직여. 그거 자꾸 그러면, 현 시대에 대한 그 불만자가 되니까, 그거는 내가 인대까지 34년을 살아온 인대까지의 현상이야. 2년의 현상이 아니야. 그게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우리가 기동대 소대장하고, 중대장하고 할 때도 무수히 많이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상황이 요렇게 처리가 되지를 않고 그냥 상황으로 뭉뚱그려져서 그 독재 대 민주 탄압 대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이 잡혀서 왔던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프레임이 이제 그렇게 잡힌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느낄 때도 이제 그렇게 잡혀가질 않잖아. 그러면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이제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의 물리력을 행사해야 그것이 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 우리 경찰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하지 않고 지금 단순히 도로를 1시간, 2시간 점거했다고 그래서 교통방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라고 한다면 뭐 그 정도까지는 또 폴리스 라인을 침범해서 오더라도 또 경고하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 전체적인 이 질서를 어지럽힌 어느 부분에 어느 법을 검토해서 그 주도했던 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또 거기에 의율하면 돼요. 요거는 즉시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용인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경찰 너희들 왜 그랬느냐 라고 따지고 들면 우리는 우리가 행동한 정확한 근거를 얘기를 해주고, 언론이라든지 사회 국민들이 또 이의제기를 해올 때면 그걸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해서 또 이걸 잡아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지금 아까 얘기한 그런 상황들은 다르단 말이지. 즉시적이고 현재적인 이 경찰에 대한 침탈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부분이 핵심이지, 공권력의 무력화가 아니라니까. 경찰의 무능함이지. 그래. 그 경찰의 무능함을 왜 공권력이 무력해진 거라고 그러는? 아니라는 게 진단을 똑바로 해야지, 아프더라도. 그게 공권력이 무력해져서 경찰이 무능해졌다 아니라니까. 경찰이 무능해서 공권력이 무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력을 다 점검해보라는 거야. 어? 총경인 나는, 치안감인 나는 나로서 이 사안들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가? 총경인 나는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지침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실력은 갖췄는가? 경정인 나는, 경감인 나는 거기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소대장인 나는 경위 경감쯤 되겠지. 그리고 소대원, 그 구성원들인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했어야 되는 바른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걸 했는가? 요거를 동시에 전체가 잡아봐야지. 그러면 다음에는 또 조금 덜 하겠지. 조금 능동성이 생길 수 있겠지. 응? 그래서 요런 사안들을 가지고 자꾸 나를 잡아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나는 각각의 전체 나란 말이에요. 두 가지 방법 없어요. 본인은 문제가 없어. 왜? 그 서울에서 그런 환경에 많이 접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마디 할 때 이거는 지시 명령을 바로 해야 되는 거니까 저거 어떻게 해?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쫙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7, 80% 가졌느냐라는 건 별개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 괴리가 심한 거야.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이 볼 때는 윗사람들이 자기들이 처한 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자꾸 자기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강하다니까. 그 왜 그러냐?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러냐? 그게 법령, 제도, 이 사회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차, 그 다음에 지식의 실력의 차, 여기에서부터 발원된다니까. 그래서 교육훈련을 지금 이 다중범죄 내지는 이 집회 시위를 하는
이 부대가 특별 부대가 있어야 돼요. 전담 부대가. 나머지 방범하고 이런 부대는 방범이 70%고 여기에 투입되는 게 30%에서 이런 거고, 요것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이것에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디테일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이것을 복기를 해야 돼요. 복기를 해서 평가회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각자는 어떻게 이런 사안들에 대한 법령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우리 현장 경찰관들 마찬가지예요. 지역 경찰관들 법률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의 규정과 판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 조리상의 한계, 비례 원칙상에 의한 한계, 그렇게 해서 우리 팀이라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우리 팀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잡아갈 건지, 이게 현장 스터디가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회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 기존대로 할 때 우리 경찰이 자꾸 헛발질하게 되고 자꾸 얻어맞게 되고, 어떤 때는 또 물리력을 너무 강하게 썼다고 그래서 또 비난받게 되고, 그 환경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왜? 꼭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돌을 맞을 때 맞더라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풀어봐야지. 같이 한번 그 부분을 노력해보자고. 총장이 아무리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나는 그 현장이 없는 사람인데, 소장인 여러분들이 같이 또 여기서 생각을 같이 한다면, 소장이 지구대 파출소장들을 얼만큼 잘 그걸 하고, 그 기둥 대장이 그런 것들을 얼만큼 또 그걸 해내려고 그런 걸 그 인식을 가지고 하는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내선에서 풀어나갈 수 없는 거는 그 위로 또 요청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 위에 과장 지구대장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는 소장이 또 같이 그 의논해줘보고, 그 소장이 해결 안 되는 거는 또 나한테 와서 의논해보고. 그래서 지방청 단위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일이 아닌 거는 나는 본총장님하고 가서 또 의논을 하고, 본총장님은 국회라든지 우리 국무위원들하고 또 의논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한테도 가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청장은 이런 경찰 현안에 대해서 나와서 토론회하고 간담회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돼요. 어디에? 언론에 나와서. 그래서 현안 이슈가 나왔을 때는 경찰청장이 가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신 있게 하려면 밑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평상시에 그런 것이 착착착착 해서 뭉쳐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전부 청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늘 어떤 때 돼서 와서 여기 토론회에 같이 참석해서 좀 토론 좀 해주세요 할 때 그냥 나가야 되는 거야. 뭘 이걸 가지고 가서, 써준 걸 가지고 가서 애워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나. 그렇지? 이건 요 정도만 풀자고. 응? 더 얘기하면 열받겠다, 야.